국민들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누가 봐도 엄청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대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실감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온갖 기사들도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왜 좋은 일에 초치는 말을 하냐고 공격받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 기대감만 부풀리면서 설레발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철한 비판의 말을 하면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 야당은 그래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호들갑 떨지 말고 스스로 차분해지길 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말 그대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행심의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측은 기대 효과가 미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일 텐데 결과는 기대 이하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께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차분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유가스 매장 발표와 관련해 개혁신당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국진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곰곰이 뜯어보니 성공률은 20% 정도라 장담할 수 없는데 설령 성공하더라도 2035년이 되어야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제 갓 시추 계획을 승인했을 뿐인 일에 대통령이 호들갑을 떨며 직접 브리핑을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영영 이룰 수도 있는 7광구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며 7광구는 한일 양국이 석유와 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내년이면 해당 조약의 종료를 통보받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대통령이라며 돋보일 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은 총체적 안보 불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히고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24년 5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22대 국회 과제와 관련해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헌 논의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 당선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인 5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전날 발언을 뒤집었는데요.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다. 나 당선자의 애초 발언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3년 12월, 2024년 5월 두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자발적 조기 퇴진이나 국회의 탄핵을 전제로 한방안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수모를 당한 여권 중진 정치인의 솔직한 속내를 슬쩍 내비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여권 중진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대통령은 좀 아니라는 거죠.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한 보수 인사는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제안으로 금년 내에 개헌하고 헌법 부칙에 2026년 5월까지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또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균형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단축된 1년의 임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이나 뒤나 윤석열이 이를 들은 채나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함께 개헌 논의의 또 다른 열쇠는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대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등이 모두 주장했는데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뒤 많은 정치인이 주장해왔고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실패에 적절한 처방일까요? 또는 1987년 이후 시행된 5년 단임제의 바람직한 대안일까요? 과연 헌법을 개정해 이렇게 통제받는 대통령제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해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덮는 일을 개헌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검경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남용해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일을 개헌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로는 모든 빈틈을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법과 제도라도 그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까지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끝없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려는 권력자를 통제하는 마지막 수단은 시민의 정치적 행동입니다. 선거나 운동, 시위로 그를 멈추게 하거나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 소리에 되도 않는 소리로 야당 탓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은 이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을 겨냥해 조직 보수 정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어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탄핵 바람 잡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벌써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 횟수만 몇 번입니까? 그에 비해 윤석열과 김건희는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적이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면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 이겁니다. 김기현의 어이없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병에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린 모양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의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깡그리 뭉개버리고 아예 길거리로 나서 반정부 투쟁과 선동에만 몰두하며 이재명식 조직 보수 정치에 빠져 있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병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본인 입맛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걸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비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지금의 민주당을 이끌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당내외의 중론이 됐습니다. 김기현은 오로지 권력에만 탐닉한 나머지 오만과 독설로 여론 호도에 나서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품격에 결코 부합하지 않다면서 온갖 구린내 나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딸들을 총동원해 당내 민주주의마저 유린하는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스스로 말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권력에만 탐닉해 언론사를 통제하고 징계 내리고 온갖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이런 정부 여당은 진정으로 탄핵이 답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